주변에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혈압이나 당 수치 높으신데도 병원에 가기보다는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음식으로 치료를 하시려 합니다. TV 등에서 식재료가 소개되면 동의보감에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걸 들으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식재료를 믿고 사서 드시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물론 동의보감이 훌륭한 의서인 것은 사실이고 또 아주 오래 쓰여진 만큼 그동안 검증이 되어 온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래전 쓰여진 책인데 현대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한의학에선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동양의학을 하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 동의보감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또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동의보감에 나온 식재료의 효능을 소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동의보감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제가 한의대에 가서 책을 보고 깜짝 놀란 책입니다. 그냥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 대단한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첫 장을 넘기면 이게 대단하다고밖에 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총 25권의 편찬을 한 거예요. 네. 그 양도 크지만 총 25권 중에 2권이 목차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물론 나라에서 그 임진왜할 때 선조 때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국책 사업을 할 때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도 없고 의소도 없고 의서가 여러 의서마다 말하는 게 틀리고 이런 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 책을 각 지방에 뿌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의사를 파견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공부하고 이걸 기준으로 민간인들이 질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해라라고 만든 어떻게 보면 국서예요. 근데 국서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찾아야 되잖아요. 이 방대한 양을 보려면 목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외과, 내과, 잡병, 그다음에 탕액, 침구 이렇게 목차가 쭉 나눠져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현 시점에 있는 모든 의학 서적, 중국과 한국에 있던 모든 의학 서적을 총 집대성했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두통, 그럼 두통도 분류를 쫙 해놓고 어느 편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편은 어떻게 그걸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려면 목차만 보면 내가 침구에서는 두통 치료하려면 어딜 보고 탕액은 어딜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어딜 보고 그게 첫 장에 목차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일반 요즘 의학 서적이 뒤에 보면 목차가 쫙 나와 있거든요. 색인이라고 하죠. 예.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열어보면 어느 편에 어떻게 문구가 쫙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치료하고 여기서는 이런 치료하고 모든 치료를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중국으로 다시 수출이 돼요. 그 당시에. 수출이 돼서 300번 이상 다시 재발행이 됩니다. 이 중국에서만 300번이 넘고 그 중국에서 그만큼 300회 이상 재발간된 의학서가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네. 뭐 황제대경처럼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과 거의 맞먹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뭐 만병통치야?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모든 의학 서적들을 집대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색인이 있으니까 또 다른 책을 보려면 그 책 찾아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책 어디 무슨 편에 뭐가 있다. 상당히 꼼꼼하고 철저했네요. 이 집대성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원래 임진왜란 그 선조 때 집대성해. 그런데 임진왜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편집을 같이 했던 4명 중에 어이들 2명 있고 그다음에 강호 무림 고수처럼 그 2명을 불러서 총 5명이 편집을 하다가 임진왜란이 나서 중간에 중단됐었어요.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편집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편집이 늦어지다가 다시 또 정유재란인가 그 뒤에 또 나요. 정유재란이 나면서 또 중단돼. 다시 돌아와. 그래서 왜 이렇게 편찬이 늦느냐라고 귀향까지 가요. 허준이. 아니 전쟁 때문에 못했는데 뭘 귀향을 보내시나? 그런데 다시 광해군
광해군 때 넘어오면서 다시 편찬 작업을 해서 다시 부르죠, 허준을.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들던 사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혼자 다 했잖아요. 그 막대한 양을. 허준 선생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사실 이 그 양대 란 전란 이후에 조선 그 중후기에 실학이 융성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실학 정신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준 그 저서가 탄생을 한 셈이네요. 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이거 뭐 좋은 책이겠다 생각을 하지만 의료인 한의사들은 그래서 동의보감을 바이블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의 궁금증은 그래도 그게 이게 1600년 이후일 텐데요. 그럼 따져봐도 한 400년이 훨씬 지난 그 과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건강 관련한 그 의식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환경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그렇죠. 공해도 그러니까 제가 생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그런 부분인데 괜찮을지 과연 적용을 할 수 동의보감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동의보감이 저는 이제 물론 임원장보다 동의보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동의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부족한 편견일 수 있겠지만 당대 최고의 의학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1610년이잖아요. 그러면 400년이 넘게 지난 일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경제 정책을 그 집행하는데 200년 된 뭐 미국의 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뭐 해가지고 물론 국부론의 정신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개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디테일을 그대로 그 해서 경제 정책을 하는 거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당대의 최고의 의서고 그다음에 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색인까지 그러니까 현대 의학 논문이 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 주석을 다는 것조차 동의보감에 돼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긴 하지만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는 사실 새로운 동의보감이 쓰여져야 될 시기가 지나고도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각 의서들을 생각해서 막 집대성하긴 했지만 각 의서들, 당시의 최고의 의서들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더 확인할 무엇들이 상당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한의대가 생긴 지 거의 한 뭐 100년은 안 되지만 100년 가까이 되는데 뭐 7, 80년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의대학에서 현대적 의미의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조금씩 재조명한 동의보감이 나왔어야 했다 진작이. 이 관련해서 임채성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질문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된 거예요. 현대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의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대 한의학에서도 동의보감은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한의과 대학에서도 동의보감을 교재로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동의보감이 나왔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발전된 의학을 추가적으로 기술이 더 돼야 되겠죠. 1600년대 이후에 나온 의료 기술 방법이 추가적으로 동의보감에 얹혀져야 되는데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이 아픈 사람을 치료시키겠다라고 제가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고 허준도 그걸 받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이 안 걸릴 수 있겠느냐라는 예방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우리 동양 조선의 민족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 것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뭐 혈압, 당뇨라든지 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의학을 포함한 여러 치료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예방의 목적인 내용은 동의보감을 참고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마치 TV 그 의학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게 가장 큰 그 문제죠. 근거를 동의보감에서 되는 그런 한의. 저는 지금 현대에 지금 계셔서. 방금 우리 김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의보감을 너무 악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압 거기에 어떤 차가 혈압을 낮추는데 좋다 그러면 그 차의 성분만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선전하면서 이건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혈압을 낮추는데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분이 지금 현재 2016년 현재의 현대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을 하시면서 그걸 참고로 이게 그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반대 현상이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는 끊고 지금 이거 주변에 아는 어르신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의보감의 정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방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빨리 보게 하고 그다음에 당대는 어쨌든 최고의 의사였으니까 세계 최고 권위의 의사였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특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동의보감을 보면서 동의보감에 보니까 도라지는 뭐 어떻고 어떻다니까 나 이런 음식 많이 먹을래 뭐 어떻게 할래 이거는 지금도 뭐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암 환자들도 그렇죠. 암 환자 뭐 동의보감에 영지버섯이나 어떤 무슨 버섯이 뭐 그런 암에 좋다고 그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들어서 이제 어떤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그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암 환자들이 항암제 그다음에 수술 받지 않고 바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저는 동의보감이 그 여기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세 가지 원칙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병을 고치기 앞서 수명을 늘리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둘째, 많은 책들의 처방을 요점을 관찰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셋째, 국산약을 널리 쉽게 쓸 수 있도록 약초 이름을 조선인 사람들이 부른 이름으로 상용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정신은 좋네요. 진짜. 예, 되게 그래서 좋네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를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약초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치료법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신토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땅에 난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좋다라는 개념은 전 반대했거든요. 그다음에 꼭 반드시 한우가 뭐 호주에서 난 소고기보다 한우가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개념도 저는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테 쓸 의서가 중국에서 어떤 풀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초들로 의서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한글 창제의 정신과 비슷한 애민 정신. 애민 정신이 좀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좋은 거고 저는 거기에 있는 예방법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법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치료법이 과연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예방법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자, 지금 네. 보세요. 이 부분처럼 혈압이나 당 경제적 논리를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동의보감 찾아서 어려운 약초 풀을 구해가지고 먹느니 이런 거는 간단하게 가서 진짜 1,000원, 2,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그냥 병원 가서 하는 거고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막 고가의 병원 치료를 하는데도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요법으로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병원 가는 게 낫고 조금 어렵다 느낄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도 한의원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오는 환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해드려 보면 병원도 다니면서 한의원도 다니는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과 그 치료를 받으면 명량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뭔가 그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몸이 휘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기운이 없고 뭔가 좀 사람이 더 까칠해지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병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한의원의 치료도 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같이 병행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증상을 한방 양방 네. 동시에 협진이 가능한 원장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냥 저는 경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탈수나 여러 가지로 막 기진맥진해서 봤어요. 열도 많이 나고 그러면 수액을 달고 약을 달고 하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약 같은 걸 이렇게 며칠치 좀 지어주죠. 이거 먹고 회복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거를. 보험약이기 때문에 뭐 5, 6천 원밖에 안 하는 한약을 좀 챙겨줘도 네. 뭔가 이게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안심을 하고 가고 어. 그거 먹고 와서 다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약만 주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증상 치료하는 거는 좀 도움되는 건 쓰고 네. 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탁탁 껴맞추면 더 좋을 것 임 좋아요. 원장님 예. 그 병원에서 한약방 협진을 했을 때 임상도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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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네. 아까 이 혈압 당뇨는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하고요. 예. 예방 부분은 동의보감을 보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시는 거 좋겠다. 네, 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그 접근이 훨씬 용이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리고 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치료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치료하시고 한의원은 또 그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할 때 네. 환자 많은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가 우리 몇백만 명이잖아요. 지금 얼마 네, 정도? 많겠죠. 한 400만 명 정도 그런데 수준이죠. 예. 안 나왔겠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실패를 한 거예요. 다 이유가 뭐냐면 어. 당뇨 있는 사람들이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지가 않고 병원 가서 당뇨약을 받는 게 1,000원, 2,000원에 받는다는 거죠.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좋은 치료법이 싸게 나와 있으면 네. 굳이 비싼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뇨나 이런 분들은 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건강 상담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